매주 수요일은 술통 말고 소통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페북 민석씨 라이브톡 2, 이번 주 주제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직원분들과 좀 소통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라이브톡을 통해서 지난주에 노조개혁에 대한, 노동조합 개혁에 대한 라이브톡 방송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우리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톡에 시청하신 우리 직원분들이 한 560회 정도 예상외로 많이 시청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지난주에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목표는 민석씨 라이브톡이 1000명이 조회될 때까지 라이브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라이브톡을 2회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 라이브톡을 제안해 주신 우리 참모한 분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 마리텔처럼 좀 재밌게 하자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라이브톡을 제안해 주신 우리 후배님을 화면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자역 지점의 이동명 계장님 잠깐 인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동명 계장님께서 라이브톡을 제안해 주셔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과 박수로 민석씨 라이브톡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실시간 라이브네요.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라이브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영업점에서 일 안 하는 고참들 보면 성과연봉제 도입해서라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김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영업점에서 해주셨습니다. 메일로 온 질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연봉제 관련으로 우리 은행 후배님들은 많이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일한 만큼의 제대로 된 성과를 받아간다라고 하면 성과연봉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던데요. 분명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성과주의와 성과연봉제에 대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성과주의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보상을 받아가는 것이 성과주의고요. 성과연봉제란 건 금융권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일괄로 도입하겠다는 게 성과연봉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도 혼란스러우실 건데요. 이 성과연봉제를 성과주의로 둔갑해서 금융당국과 정부는 우리 이 금융권의 성과연봉제를 지금 강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은 다들 아시다시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때문에 이 성과주의, 성과연봉제가 시발점이 되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금융권 은행원들한테 굴욕을 준 발언이 있죠. 은행 문을 4시에 닫는 데가 어딨냐. 그리고 은행 입사 후에 10년 후면 억대 연봉을 받아간다. 라는 말로 저희 은행원들에게 굴욕적인 비난을 한 이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 때문에 이 성과연봉제가 처음에 화두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때 우간다 발언이라고 우간다보다 금융권 수준이 낮지 않냐라는 발언이 나와서 저희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은행 문을 4시에 은행 문을 닫고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년 후에 정말 저희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그런 직장도 아닌데 이런 저희가 비난을 받으면서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저희가
도입하게끔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정부가 지금 의도하는 바는 국민 정서를 좀 호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금융권 임금 체계가 고액 임금 체계를 국민들에게 정서를 호도해서 결국은 그 성과연봉제를 호봉제인 연공급제인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결국은 금융권에 있는 노동자들, 금융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연봉제를 반대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은행 내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나 그리고 또한 이 노노 갈등을 부추겨서 성과연봉제를 안착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분명히 혼돈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성과주의와 성과연봉제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걸 직원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성과주의 문화는 벌써 이미 우리 조직 내에 집단 성과급과 같은 형태로 많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과주의를 확산하고 성과주의를 일부 도입하자 이런 부분에서는 금융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입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호봉제를 일방적으로 없애고 성과연봉제인 임금체계를 바꾸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이 직무에 대한 측정이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평가 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는 일부 직무에 대한 직무급 정도는 도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순차적으로 좀 도입이 돼서 성과주의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자라는 부분은 한 사업장의 임금 체계를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해야 되는 그런 명분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문제점을 메일로 잘 요약해 주신 걸 봤습니다. 성과연봉제가 된다 해도 전 그냥 지금과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행 근무하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우리 영업전 직원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사항은 너무 작게 출력이 돼서 잘 안 보이실 거니까요. 제가 메일로도 충분히 성과연봉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에게 메일을 보내드렸고요. 카드 뉴스 형태로 메일을 보내드려서 직원분들이 좀 이해가 많이 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 금융노조라는 곳에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금융권의 노동조합, 전체 노동조합의 산별단체, 산업별 단체인 산별금융노조에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책기획국장과 전략기획국장을 담당하면서 이 성과연봉제 또한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금융노조에서 이 성과연봉제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었던 그 자료를 한번 제시를 드려볼까 합니다. 앞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나올 수 있게끔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금융권 성과연봉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금융권 성과연봉제의 일방적인 도입은 명백한 관치금융입니다. 이 금융권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관치입니다. 심지어 호봉제 폐지와 이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걸 갖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괄 폐지하고 도입하라. 이 부분은 낙하산 이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바꿨듯이 그냥 힘없는 우리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임금 체계를 그냥 전형적인 관치로 누르려는 그런 압박이자 횡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LG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정부가 개입해서 임금 체계를 변경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부분이지 정부가 함부로 임금 체계를 변경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관치 금융이라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한번 제가 말씀 잠깐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한번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성과연봉제가 단기성과주의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여러 방면에서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특히나 이 금융의 공공성이 중요한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보통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금융회사라고 하기보단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은행권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예전부터 많이 써왔는데요. 이 단기성과에 급급하게 되면 저희가 아주 보수적으로 취급돼야 될 이 여신 취급들이 공격적인 여신 취급, 여신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리스크를 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펀드나 방카 상품은 제휴 상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판매를 해야 되는 제휴 상품인데 이 단기 성과주의에 급급하다 보면 펀드나 방카 같은 이런 상품들을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결국 피해가 돼서 이거는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금융권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은행 그 금융권이 수익성만 강조하다 보면 금융기관의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공과금 수납이나 서민대출이나 이 금융의 공공성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금융의 공공성들은 수익에 밀려서 결국 서민들이나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ISA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ISA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관치 상품이고 전형적인 단기 성과주의의 문제점을 야기한 상품입니다. 결국은 깡통 계좌만 다 무수히 난립을 하고 완전 판매가 되지 않고 결국은 이 모든 그 피해들이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성과연봉제는 결국은 이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바는 금융권 노동자들의 고액 임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임금 삭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퇴출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은 결국은 금융권의 임금 체계를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강압적으로 도입을 해서 금융권 노동자들, 은행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고 또한 저성과자들을 속간해서 쉽게 해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주 좀 주시죠. 뭐 여타 다른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 세 가지 문제점 정도, 또한 이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저희 금융권이 당장 우리 은행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단기성과주의에 대한 폐단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요즘 최근에 한 예가 이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의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4대 은행이죠. 웰스파고 은행이 최근에 그 고객 단기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그 고객의 200만 계좌를 허위 계좌를 개설하고 도용해서 그 각종 수수료나 연회비의 명목으로 그 고객의 계좌에서 하나로 4억 3천만 원 정도를 인출하고 도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웰스파고 은행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벌금을 한 하나로 2억 2,037억 정도 그 벌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또한 웰스파고 은행의 임직원들이 5,300여 명이 해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따라가려고 했던 웰스파고 은행이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얼마나 큰 문제와 폐해를 갖고 있는지 좋은 사례로 최근에 웰스파고 은행의 사례를 보면 성과연봉제 도입이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웰스파고 은행에 대한 예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보다도 떨립니다. 희한하네요.
첫 회 때는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2회차를 방송을 하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예, 좀 떨리네요. 긴장을 풀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은행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은행노조는 귀족노조라고 정부와 언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은행 다닌다는 게 힘이 안 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성과연봉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정부의 진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정부가 이 성과연봉제를 강압하고 있는 목적은 금융권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그리고 저성과자들을 쉽게 퇴출하고 쉽게 해고하려는 이거는 해고연봉제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가 의도하는 바는 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 있어서 노동조합, 특히나 이 금융권 노동조합의 그 힘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임단협, 매년 체결하는 임단협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개별 노동자와 사측이 개별 연봉협약, 연봉계약을 통해서 이제 계속 연봉제가 체제가 유지가 될 건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임단협을 통해서 얻어내야 될 임금, 뭐 임금이나 복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협상 이런 게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금융권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해서 금융권 노동자들의 임금도 깎고 그리고 저성과자들을 쉽게 속간해서 이제 퇴출하고 해고시키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게 너무나도 불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저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더라도 이 성과연봉제의 강제적인 일방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전 직원들이 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성과연봉제를 함께 막아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계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융권의 연봉 수준이 타 산업 수준을 봤을 때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금융당국이 획책하고 있는 건 금융권의 그 임금 수준으로 타 산업의 임금을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향 평준화를 시키는 게 당연히 노동계에서는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만원 올리기보다는 그냥 고임금 구조에 최저임금도 지금 만원 또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결국은 눈에 가신 고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은행원들의 임금을 이번 참에 한번 삭감하고 이번 참에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보자 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전 직원이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반대 투쟁에 좀 나서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오늘 토론을 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좀 본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에 파이낸셜 투데이에서 여론조사를 이제 온솔 커뮤니케이션과 여론조사를 한 자료인데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자, 국민들한테도 성과연봉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제 실시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성과연봉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국민들조차도 10명 중 6명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의 반감이 너무나 큽니다. 경제주축인 40대만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찬성이 41%에 반대가 59%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정말 근로조건이 개선이 될까요? 더욱더 근로조건은 악화되고 저희가
받는 실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민들조차도 이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국민 정서를 분명히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성과연봉제 해고수단으로 악용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무려 64%, 국민들의 64%가 해고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과연봉제란 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저성과자를 속아내가지고 쉽게 해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조차도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지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 지지한다는 의견이 56.8%나 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최근에 성과연봉제 파업 관련으로 불편해도 괜찮아 라는 시리즈가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상에서 많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멈추고 은행 문이 닫힙니다. 그러더라도 국민들은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불편해도 국민들은 괜찮다라고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연봉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58%의 국민들이 성과연봉제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정부가 얘기한 부분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을 고용 창출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성과연봉제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고용 창출의 효과보다도 이거는 임금 삭감의 수단과 저성과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들조차도 성과연봉제는 전혀 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 실업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료를 보여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습니까? 30분 다 됐습니까? 예, 이제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냥 편하게 우리 직원분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지난 9.23 때 총파업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시중은행들의 어떻게 보면 불참으로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서 뭐 국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타 기관들은 적극 참여했습니다만 이 시중은행들의 불참으로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서 동력을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 9.23 총파업을 통해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노정 간의 갈등, 그러니까 노정 간의 문제, 노동조합과 정부의 문제로 끄집어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당과 정당대, 여야 구조로 이제 성과연봉제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성과연봉제 9.23 총파업을 통한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이 의미가 없지 않았다라고 우리 직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금융노조에 있다 보니 시중은행 또 간부이고 시중은행의 은행원으로서 좀 그날 많이 부끄럽고 많이 죄송스러웠습니다. 저희 우리은행 지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대처가 부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래도 9.23 총파업에 대한 투쟁의 동력이 아주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9.23 총파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이 성과연봉제 문제가 이 노와 사회 문제가 아닌 노정관의 문제 그리고 이제 정당 여야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더민주 야당인 더민주에서 1년간 유예를 하자. 1년간 유예를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도입을 검토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라고 끄집어냈다는 자체도 9.23 총파업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해고연봉제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우리 금융권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되고 또한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우리 더 이상 금융권 노동자들이 정부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관치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연봉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후배님들과 선배님들의 갈등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노 갈등을 일으킬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서 동력을 가지고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함께 힘을 모아서
막아내야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9.23 총파업이 지나고 나서 내년이 이제 이번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의 새누리당 마지막 이제 집행 기간인데요. 어차피 저희는 금융노조에서 있을 때도 내년 되면 이제 레임덕이 오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레임덕이 오면 이 성과연봉제 문제 또한 이제는 정부나 금융당국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강압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성과연봉제 문제만큼은 저희가 노동조합 집행부를 구성하더라도 끝까지 성과연봉제를 막아내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차보다 2회차가 실은 더 떨립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하면 할수록 또 겁도 나고, 점점 더 떨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우리 여러분들과 술통이 아닌 소통으로 진정한 소통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은 의견 또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정말 진정한 소통이 뭔지 직원들하고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다음 3회차가 우리 민영화죠? 민영화일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민영화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제 메일도 좋고요. 제 핸드폰 문자도 좋고 우리 페이스북에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민영화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각 캠프에서 지금 모임을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요. 이 모임을 하시면서도 이 방송을 꼭 보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들 하시고요. 즐거운 수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